서울 서초동 그 교대역 9번 출구 앞에서 근무하는 이재호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구정이 설이라 그러죠. 내일 모레입니다. 설 잘 보내시기 바라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그 사례는 그동안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최근에 저희가 1월 달에 1월 며칠이죠? 1월 9일 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판결을 받은 상속재산 분할 사건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마 이해를 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경우는 이렇게 풀어간다라는 계산 방식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건들은 이렇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일남 있고, 일녀가 있는 경우는 뭐 아버님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어머니가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의 상속분을 갖고 뭐 특별식이라든가 기여분을 통해서 아버님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구체적 상속분을 정해서 이 비율을 바꾸는 절차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입니다. 저희가 이제 상제 분할이라고 부르는 이런 절차를 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또 이제 남자들의 수명이 짧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2분의 1, 2분의 1로 나눠가지고 여기서 이제 구체적 상속분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구체적 상속분을 뽑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뽑는 건 아니고 이제 법원의 판사님이 의뢰인한테 유리하게 많은 비율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두 부부가 아니죠. 부모님이 두 분 다 생존에 계시다가 2018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원래 아버님의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을 정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에 어머니가 2019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 그 아버님의 재산과 어머님의 재산이 섞여버리게 됩니다. 둘 다가 이제 분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에 그 전체 재산을 놓고 아버님이 만약에 뭐 10억이다, 여기 5억이다, 그러면 이걸 더해서 15억 계속 곱하기,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2분의 1, 2분. 이제 상속은 두 명이니까요. 2분의 1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어머니가 상속분이 없는 경우, 상속 재산이 없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머니도 재산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재산이 있었고, 어머니의 뭐 특별 수익, 어머니로부터 받은 특별 수익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아버님의 사망은 일단 1차 상속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7분의 2가 됩니다. 이게. 7분의 3. 그리고 7분의 2, 7분의 2로 계산을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뽑습니다. 여기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로 넘어갑니다. 어머니는 아버님한테 받은 7분의 3. 그러니까 이거 이제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구체적 상속분에 원래 어머니가 갖고 있는 어머니 재산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기준으로 2분의 1의 법정 상속분을 일남과 일녀가 갖게 되고, 이 2분의 1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따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시는데 상제,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두 분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제 분할이 일어나지 않았던 경우는 첫 번째, 각각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속이 두 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님의 1차 상속, 1차 상속에 따른 상속분을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2차 상속을 어머니를 피상속으로 하는 2차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이 어머니의 재산에는 원래 어머니 재산과 아버님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 아버님의 구체적 상속분은 뭐 분할을 나눠갖고 취득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숫자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냥 숫자만 이렇게 숫자로 해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그러니까 상속을 두 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아버님이 계시고 조금 이 사건은 특이합니다. 이제 분할 방법도 특이하고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일남과 일녀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2018년에 사망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을 기준으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 어머니는 구체적 상속분인데 구체적 상속분이 56%를 가져가셨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는 1남은 0이 되고 여기가 44%를 가져옵니다. 왜 그러냐면 1남은 이미 특별히 사전 증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며느리가 시아버님으로부터 이제 현금 증여를 받은 게 있는데 여기서 쟁점이 된 게 며느리가 받은 게 뭐 상속인이 받은 걸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일녀 이분을 이제 소송 대리를 했는데 뭐 재판부에서는 그 며느리가 받은 거를 상속인인 아들이 받은 걸로 봐가지고 아들의 특별수익에 상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일남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기업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아버님으로부터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속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상속재산을 내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밖에 없습니다. 기업은. 그래서 기업을 청구를 했지만 이건 기각됐습니다. 기각. 만약에 인정됐으면 이게 영향 안 되겠죠.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상속재산에 대한 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를 기준으로 하면 어머니의 재산은 두 개로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의 상속재산에 대한 56%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속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56%와 어머니 갖고 있는 원래 재산입니다. 이게. 이 두 개를 놓고 이 두 가지 재산을 놓고 2분의 1, 2분의 1씩 따진 다음에 이 두 개를 이제 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마찬가지로 아버님 재산은 이제 끝났습니다. 아버님 재산에 대해서 어머니가 계시고 일단 1년은 여기는 여기고 아버님에 대해서 이거 아버님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44%를 가져갔습니다. 자, 이게 아버님에 대해 대한 겁니다. 자, 이거 끝났으니까 이렇게 이제 어머니 거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 외우질 못해가지고요. 어머니에 대한 게 어떻게 정해졌냐면 어머니의 상속분이 그 일남 같은 경우는 그 44% 여기가 이제 44% 갑니다. 그 여기가 56%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가져가고 그러면 이 최종 상속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금액으로 환산을 하니까 약 10억 정도 됩니다. 밑에입니다. 여기가
빨간불 좀 쓰겠습니다. 예, 색깔 좀 표시 잘 되게. 자, 이 아들이 약 8억, 예, 8억 3천만 원쯤 됩니다. 이게 이 부분이. 그 여기 딸이 이 56%가 약 10억, 예, 6천만 원쯤 됩니다. 이게 10억 6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아버지께 얼마냐? 아버지께 아까 제가 44%라고 그랬습니다. 예, 아들이 0이고 아버지께 여기에서 받아온 게 약 4억, 네, 8천만 원쯤 됩니다. 자, 어머니 거는 이미 이 어머니가 원래 여기 아버님에 대해서 갖고 있던 거는 흡수돼가지고 이게 쪼개진 겁니다. 이게 어머니의 원래 재산과 그 아버님한테 받았던 56%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 이렇게 쪼개져서 분산됐습니다. 이게 이 두 개를 합치니까 약 얼마죠? 예, 16억이 됩니다. 15억이네요. 15억, 네, 4천만 원입니다. 자, 결국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재산을 전부 합치면 8억 있고, 그러니까 약, 그쵸? 25억, 아니, 24억이 됩니다. 예. 네. 24억을 아들이 8억 3천, 딸이 10억 4천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재산이 어떤 거냐면 이게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사업장인데 역시 아들도 별도의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이 아버님의 사업장과 네, 같이 연계돼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부에서는 이 지분을 전체를 다 여기다가 분할해주고 정상금으로 15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 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오늘 이 주제를 잡아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 아버님하고 어머니가 순차적으로, 물론 뭐 어머니나 아버님 그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순차적으로 사망을 하셨는데 두 분 다 재산이 있거나 두 분으로부터 자아 특별식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한 분이 재산이 있고 여기 아예 없고 특별식 여기서부터 받은 것도 없다면 그냥 2분의 1로 하면 됩니다. 근데 아버님이 재산이 있거나 어머니도 똑같이 재산이 있고, 또는 아버님은 재산이 있지만 어머니 재산 있고 어머니 재산이 없지만 어머니로부터 특별식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두 분 다 재산이 있고 특별식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이렇게 첫 번째 상속,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속을 다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그 앞에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후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구체적 상속분을 상속 재산으로 산입을 해서 계산을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머니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그 상속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이고, 이 앞에 부분은 아버님의 상속 재산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을 얘기합니다. 여기 말씀드렸듯이 어머니의 56%, 아버님에 대한 56%는 여기서 녹아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 안에는 어머니의 원래 재산과 그 아버님의 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분이 이 안에 녹아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다 잡은 거니까요. 좀 말이 제가 좀 빠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저번에 얼마 전에 오셨던 분은 조금 제가 말이 늦어가지고 배속으로 보신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친한 사람들,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 가족들도 그렇고 좀 말이 빠르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조금 늦게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이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아버님이 계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이때는 분할대상이 분할대상을 구했습니다. 분할대상이 아버님의 재산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그렇죠. 재산이고, 상속분은 상속인은 어머니,
일남, 네, 일녀가 되고 상속분도 7분의 3, 네, 7분의 2, 네, 7분의 2가 됩니다. 네, 그렇죠. 이 구체적 상속분이 나오겠죠. 구체적이요. 예. 구체적 상속분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렇죠. 여기 얼마씩 나오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된 다음에 어머니 상속으로 가게 되면 어머니 재산에 플러스 아버님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이 네. 이게 이제 어머니의 분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속인이 일남과 일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속분은 2분의 1, 2분의 1이 되고 이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이 구체적 상속분은 어머니를 기준으로 한 기여분과 특별식이 되겠죠. 네, 여기는 아버님을 기준으로 한 특별수익과 기여분입니다. 그래서 뭐가 틀리냐? 이거 하나 틀립니다. 네, 이거. 네, 이게 하나 틀린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서면을 쓸 때 청구시 변경할 때 계산 다 뽑습니다. 저희가 이 숫자 하나 틀립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한번 3번 고치고 나서 제가 엑셀 프로그램을 쓰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보고 하면 숫자가 이제 틀릴 일이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생각보다 이게 재산이 많고 막 이러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만약에 잘못되면 이게 아버님 상속분에서 잘못되면 이 곧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어머니 재산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틀려지니까 여기서 이제 숫자가 하나만 바뀌어도 이 일로 곧바로 이 밑에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 상속과 지금 말씀드린 어머니와 아버님의 상속분은 어머니와 아버님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경우는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떤 테크니까 오랜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제가 이제 실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전문. 뭐가 틀리냐는 거죠.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아버님 상속과 어머니 상속 문제, 이거 계산하는 방법, 이거는 그냥 실무입니다. 실무. 배우면 됩니다. 그냥 대본 빨리 알고 해보면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뭐가 틀리냐? 전문가는 사실상 이게 창조합니다. 창조. 이게 됩니다. 이게 창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운 거를 갖고 적용하는 단계를 이미 넘어서 가지고 그거를 유기적으로 복합적으로 융합을 해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상제 분할이라든가 유류분 상담을 하실 때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이겁니다. 똑같은 일만 만 13년을 하면 이제 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소송하지 말라고. 기업은 물론 이제 그분이 기업의 주장 때문에 오셨는데 제가 봐도 이거는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딱 얘기를 들어보면 된다 안 된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게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근데 된다고 말씀을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을 다치기 위해서는 나도 진흙탕에 발을 담가야 되는데 내가 진흙탕에 발을 담금으로써 더러워지는 만큼 내가 얻는 이익이 없다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송은 감정을 푸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또 2시에 오신 분도 계모가 아버지 재산을 팔고 또 자기가 증여받은 다음에 그걸 매각을 해서 다 외국으로 가져간 걸로 보입니다. 한 30년을 외국에서 살고 계시니까. 아버님만 국내에 계시고.
제가 소송이 무의미하다 그랬습니다. 이면 뭐 할 겁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해외 계좌에 돈을 다 들어있기 때문에 30년 동안 국내에 안 들어왔는데 그 연세 드신 분이 국내에 들어와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사진 않습니다. 동안에 장성한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은 실익이 있을 때 하는 거지, 실익이 없는 소송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 아버님과 어머니의 이런 순차적인 상속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아버님 따라보고 어머니 따라보면 됩니다. 다만 어머니 상속분에는 아버님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니 계산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아버님 명의의 재산과 특별식을 기준으로 아버님에 대한 상속분을 나누고 거기서 나온 값을 어머니의 구체적 상속분을 어머니의 재산에 더해서 나머지 자녀들이 그거를 상속분을 따져서 이 둘을 합치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 상속분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이렇게 요즘 손님들이 이렇게 보면 몇 군데 다니십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몇 군데 다니세요. 근데 다니실 때 이게 우려하는 부분은 광고만 많이 하는 이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속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하라고 하면서 이제 광고를 합니다. 뭐 좀 많이 했고 뭐 성공 사례도 엄청 많고 의뢰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희는 압니다. 근데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이제 하면 안 되시니까 가셔서 상담을 그러니까 좀 받으시더라도 한 군데만 받지 마시고 다른 데도 또 가보시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하셔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딴 데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그래서 비교해 보시고 뭐 비용이라든가 뭐 이렇게 들어보면 딱 답이 나온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시더라도 꼭 적어도 3군데 정도는 네,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후미가 좀 깁니다. 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네, 내일 모레가 이제 설 연휴입니다. 설날 잘 보내시고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